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마련해드리는 온라인 웨비나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통한 비즈니스 혁신이라고 하는 주제로 빅데이터 분석에서 기계학습까지 어떻게 비즈니스에서 다양하게 분석 케이스가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AWS에서 테크니컬 에벤젤리스트로 일하고 있는 윤석찬이고요. 오늘 강연 중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질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고토웹이나 퀘스천 창에 질문 내역을 올려주시면 표시가 됩니다. 필요하시면 비공개로 요청하시면 저희가 비공개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연 순서는요. 먼저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빅데이터 시장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잠깐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 기반으로 빅데이터 분석할 수 있는 다양한 패턴들 몇 가지를 소개해드림으로써 여러분들 비즈니스 환경에 적합한 패턴을 선택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어떤 AWS 분석 플랫폼을 이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후로 계속 한 4개의 부가적인 온라인 세미나가 있는데 그 세미나에서 좀 더 상세한 부분을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지식들로만 가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이란 이 데이터 기반 현황이 어떤지에 대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많은 기업들이 뭔가 데이터로 뭔가 하고 싶다라고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뭐 매출도 올리고 싶고 마케팅 광고 최적화도 하고 싶고 회원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개인화 솔루션이나 트렌드 파악이나 그리고 이런 도구들을 활용해서 뭔가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기업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생산되는 데이터들이 한 군데 다 모이기 어렵다든지 아니면 이제 만들어지는 포맷들이 다 달라서 제대로 활용을 하려면 정제를 해야 된다든지 그리고 뭔가 새로운 걸 하려고 하는 때 회사가 갖고 있는 부담이 있죠. 뭐 레가시에서 해야 될지 아니면 신규로 만들어야 될지 아니면 이제 이걸 직접 개발해야 될지 아니면 뭐 제3의 회사에다 맡겨야 될지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이런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는 어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나 이런 사람들을 채용할지 그리고 여기에 드는 예산을 어떻게 할지 굉장히 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현재 우리가 여러분들이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어떤 변화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갖고 있는데 그게 어떤 형태로 바뀌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궁금증을 갖고 계실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데이터 분석의 플라이휠 효과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 어떤 것을 우리가 자동차 페달을 돌렸을 때 그게 그냥 가만히 있어도 막 이렇게 굴러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데이터 분석에 대한 간성의 효과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계속 페달을 돌려야 된다는 거죠. 먼저 데이터 수집,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서 생산되는 많은 데이터들, 랩로그부터 클릭 데이터들, 사용자 데이터들, 구매 데이터들 이런 데이터들을 수집을 해서 더 나은 분석을 이끌어냅니다. 뭐 대용량 데이터베이스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NoSQL 데이터베이스가 될 수도 있고 데이터 웨어하우스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분석한다거나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를 높인다거나 데이터 레이크를 구축한다거나 이런 어떤 더 나은 분석 환경을 만들면 더 나은 서비스를 만들게 되겠죠. 이 더 나은 서비스에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현재는 인공지능이나 기계학습 같은 뭔가 예측 가능한 어떤 데이터들을 학습해서 만든 데이터를 만들면 더 많은 또 사용자가 생기고 이렇게 통해서 더 많은 데이터들을 수집을 하게 됩니다. 초기에 데이터 숫자가 좀 적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 더 나은 분석과 더 나은 서비스 단계를 거치면 더 많은 사용자를 또 얻게 되고 이런 데이터 수집의 이런 간성 선순환을 만들 수 있게 된다는 거죠. 현재 우리가 이 IT 서비스에서 데이터량은 정말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지 않더라도 아마 여러분들은 대부분 다 잘 아실 텐데요. IDC에서 이제 2012년도에 나온 레포트에 보면은 지금이 이제 2018년도인데 2020년까지 40제타바이트의 데이터 성장률이 있을 거다. 매년 2배씩 이상 성장을 하고 있고요. 또 클라우드 컴퓨팅을 통한 비중이 2020년에는 40% 이상이 될 거다. 즉 다시 말해서 기존 데이터 센터나 우리가 장비를 사가지고 운영을 했다면 이 많은 데이터들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클라우드 컴퓨팅이 필수적이다라는 것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 중에 95% 이상이 비정형 데이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로그라든지 아니면은 그냥 소셜 미디어 데이터라든지 사용자의 어느 피드백이라든지 우리가 기존의 어떤
데이터를 정형화시켜서 만들어서 관리하지 않는 그런 데이터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이 현재 현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빅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한 기술 지형은 어떻게 바뀌고 있나, 이걸 좀 잠깐 살펴볼 텐데요. 제가 이전 직장에 다음이라는 회사에 다니고 있었는데요. 지금은 카카오로 합병된 이 다음에서도 저희가 2010년도에서 12년도 사이에 내부 빅데이터 클라우드 기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술 내재 작업을 진행했었는데, 그때 장표에서 제가 가져온 거예요. 한 5, 6년 전에는 기존의 그 상용 분석 도구들, 뭐 예를 DW든 이런 상용 분석 도구들, 그 상용 데이터 플랫폼에서 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나오고, 또 그런 것들을 좀 더 빠르게 운영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빅데이터 오픈소스 플랫폼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해서 하두비라고, 하두 플랫폼이라고 말하는 이 오픈소스 플랫폼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빅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한 부분의 민첩성을 증대시키고, 또 그 당시쯤에서 이제 이 AWS를 비롯해서 이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이 좋아짐으로써 데이터 저장소라든지 아니면 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한 컴퓨팅 리소스가 굉장히 좋아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그 오픈 소스들이 이 필요한 어떤 분석 그 스택에 따라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여기 빨간색으로 보이는 것들이 모두 다 기술 우리가 분석 스택에서 이 오픈 소스로 대체 가능한 그런 것들이었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이런 오픈소스를 채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상용 분석 도구에서 오픈소스 플랫폼으로 들어왔다는 것이 최근 한 4년 정도 전까지 굉장히 활발하게 운영을 했다면, 그 이후에는 많은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을 이 오픈소스 플랫폼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컴퓨팅을 통해서 활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뭐 하드 플랫폼을 아마존 웹 서비스에 있는 거대한 스토리지인 아마존 S3 심플 스토리 서비스에 담거나, 아니면 가상 서버, 일렉트릭 클라우드 컴퓨트라고 하는 가상 서버들을 띄워서 이런 그 분석 서비스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초기에 많은 그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회사들이 클라우드를 활용하는 케이스였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이런 그 S3나 EC2 같은 그 매니지 서비스뿐만 아니라 실제로 아마존 웹 서비스가 제공해드리는 관리형 서비스, 분석 관리형 서비스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C2에서 실제로 하드 플랫폼을 깔아서 쓰기보다는 아마존의 일렉트릭 맨리듀스라고 하는 아마존 EMR이라고 하는 플랫폼에 하드를 깔아 쓴다거나, 아니면 프레스토 엔진 같은 쿼리 엔진을 아마존 아테나라고 하는 서비스로서 활용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왜 클라우드를 사용할 수밖에 없을까요? 데이터 생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손쉽게 할 수가 있어요. 뭐 모바일에서 오는 데이터들, PC에서 오는 데이터, 그리고 로그들,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생성이 되죠. 그리고 그 생성된 데이터를 지금까지는 지워버렸을 정도로 데이터가 적은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데이터를 계속 수집해서 저장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수집 처리량도 한계가 있고, 또 저장 공간도 부족해요. 그래서 뭐 과거 데이터는 삭제하고 이렇게 했었었죠. 그리고 이 분석 예측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런 분석이라든지 데이터 분석이라는 것이 주기적으로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고성능 컴퓨팅이 필요한데, 분석이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 엄청나게 비싼 장비를 사놓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드는 전통적인 BW, BI 도구들이 있는데, 그런 소프트웨어들 보면은 실제로 다른 예를 들어서 뭐 사내에 있는 그 내부 고객들, 예를 들면 뭐 그냥 HR이라든 마케팅이든 아니면 일반 기획자든 이런 분들한테 이런 DW, BI 도구들을 이렇게 원활하게 줄 수 있냐, 이 데이터에서 바로 뽑아주려면 또 다른 큰 프로젝트를 해야 되고, 또 비싼 소프트웨어를 구매를 해야 되고, 이런 어떤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빅데이터 생성에는 좀 상대적으로 쉽다고 해도 수집, 저장, 분석, 예측, 그리고 그걸 협업 공유, 또 시각화, 이런 부분에 필요한 어떤 서비스들이 그렇게 좋지 않았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AWS 클라우드를 사용을 하면 이 데이터 생성부터 해서 수집, 저장, 분석, 예측, 협업 공유까지 굉장히 빠른 파이프라인이 이런 식으로 생성이 되고, 그리고 가속화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데이터 수집과 저장 처리, 분석 시각화 같은 일련의 빅데이터 분석 과정에서 아마존 웹 서비스에 이런 다양한 서비스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가. 그래서 우리가 필요하다면 이 서비스들을 잘 골라서 원하는 요구사항에 맞춰서 빌딩 블록화 한 다음에 쓸 수가 있는 거죠.
이 클라우드의 장점이라는 것이 뭐냐면 클라우드는 일종의 딱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요구사항에 맞춰가지고 이러한 서비스들을 조합해서 레고 블록 조립하듯이 조립을 해서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뒤에 제가 그런 어떤 패턴들을 계속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이러한 서비스들을 잘 활용할 수 있다. 수집부터 저장 처리, 분석 시각화까지 여러분들이 뭐 간단하게 로고라든지 이런 걸 보시면 이게 무슨 서비스지 이렇게 느낌이 딱 안 오실 거예요. 근데 이런 서비스들이 왜 만들어졌는지를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AWS는 이제 고객들이 처음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어떤 부분들을 계속 저희한테 요구를 하죠. 근데 그 요구한 거에 대해서 고객 피드백을 기반으로 해서 AWS가 분석 서비스가 계속적으로 혁신을 해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마존 EC2 같은 그냥 가상 서버에다가 데이터베이스, 뭐 MySQL이든 MS SQL이든 설치해서 그냥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한 관리 부담이 많은 거죠. 예를 들어 데이터베이스 백업이라든지 아니면 데이터베이스 업데이트라든지 패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때마다 뭐 다운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걸 다시 올리고 이렇게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쉽게 하면서 우리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어떤 부분만 데이터베이스에 넣고 빼고 이런 성능 부분을 처리하고 관리 부담은 RDS 같은 서비스에서 쓸 수 있도록 아마존에게 요구를 한 거죠. 그래서 아마존이 RDS를 만든 거죠.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를. 근데 강계형 DB뿐만 아니라 NoSQL도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NoSQL도 우리가 뭐 카산드라나 아니면 HBase라든지 이런 어떤 오픈소스를 사용을 했는데 여기만큼 성능이 좋은 그런 NoSQL 서비스가 있는지 또 물어봐서 저희가 DynamoDB라고 하는 서비스를 만들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드 배포나 관리 같은 것들이 힘들었을 때 필요한 아마존 EMR 그리고 기존의 DW는 굉장히 비싸고 느리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좀 더 클라우드에서 빠르게 데이터 소스를 얻어와서 쓸 수 있으려면 어떤 게 있을까? 그래서 저희가 만든 게 아마존 레드시프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기존의 아마존 RDS 서비스를 쓰고 있지만 이 성능을 좀 더 확장을 하고 그리고 상용 DB급의 성능을 확보하고 싶다. 그랬을 때 저희가 만든 것이 아마존 오로라라고 하는 RDB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계속적으로 많은 고객들이 요청을 해서 저희가 이런 서비스를 만들고 있고 실시간 데이터 서비스를 만약에 하고 싶다? 그러면 키네시스. 그리고 최근에 많은 요구 중에 하나가 뭐 데이터 클렌징, 그러니까 데이터 전처리 작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비스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AWS 글루라는 서비스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인공지능 뭐 딥러닝 엄청나게 활발하게 지금 많은 분들이 공부도 하고 지금 도입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들을 좀 더 빠르게 배포하고 모델링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관리 서비스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세이지메이커 같은 서비스를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앞에 저희가 만들어놨던 이런 모든 서비스들이 다 고객의 피드백에 의해서 각각의 기능에 필요한 것들을 저희가 매니지 서비스로 만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AWS 기반으로 빅데이터 분석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지금 보여드리는 로고가 AWS 기반으로 빅데이터 분석하는 사례인데 예를 들어서 뭐 넷플릭스라든지 아니면 GE 오일 앤 가스 그 다음에 뭐 엑스퍼디아, 삼성 이런 어떤 대기업들 뿐만 아니고요. 작은 어떤 기업들, 코세라라든지 아니면 작은 이제 스타트업들까지도 AWS 기반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부터 중견 소기업 그리고 뭐 심지어 일반 개발자들까지 AWS가 제공해드리는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들을 빌딩 블록해서 쓸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한국에서 어떤 회사들이 이런 AWS 기반 빅데이터 분석을 하고 있는지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올 4월에 굉장히 좀 많은 분들이 놀랐던 그런 서비스가 삼성중공업에서 육해상의 선박 데이터를 수집해가지고 스마트 선박 운행 시스템을 구축한다. 라는 그런 어떤 발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AWS 기반으로 레드시프트 기반으로 해서 DW를 구축하고 그 다음에 필요하면 인공지능까지 확장하는 그런 어떤 발표가 있었고요. 그리고 지난 4월 서밋 때 현대카드에서 피코라고 현대카드가 갖고 있는 20억 건 이상의 결제 로그랑 그 다음에 쇼핑 데이터, 상품 데이터를 기반으로 추천 서비스 만들었던 그런 분석 서비스 만들었던 케이스도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집에서 그 전기량을 예측을 해서 가정용 또는 상업용의 전기 사용량을 분석해주는 엔코드라고 하는 그런 서비스도 AWS 기반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 많이 사용하시는 맛집 추천 서비스 망고플레이트 여기도 AWS 기반으로 해서 추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어서 9배 이상 속도가 늘어난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데브시스터즈라고 해서 이제 게임을 만드는 쿠키런이라는 게임을 만들 때 게임 로그 수집을 해서 분석 플랫폼을 운영하는 케이스. 그리고 IGWorks처럼 모바일 광고를 운영할 때 모바일 광고 플랫폼을
디바이스에 추천하고 광고 추천을 하고 해서 좀 더 효율이 높은 광고를 만들 때 사용하는 부분까지도 AWS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이러한 기업들이 어떻게 클라우드 기반으로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있는지 몇 가지 패턴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패턴은요. 아마 여러분들이 그냥 기존의 데이터 센터에서 빅데이터 분석을 하고 있는 플랫폼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이제 뭐 회사 내 DB라든지 ERP라든지 아니면 회사의 뭐 고객들한테 수집하는 정보 같은 것들을 수집해서 지금 현재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인용하고 있는데 이것들을 그러면 어떻게 클라우드로 이전을 하는지 사실은 기존의 데이터베이스 기반으로 뭐 강계형 DB든 아니면 NoSQL이든 간에 또는 하둡 기반으로 만들었던지 간에 이런 걸 다 갖고 계시면 그대로 AWS에 있는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서비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게 기존의 데이터베이스들을 클라우드로 이전을 하든지 아니면 이종 간에 이동을 하든지 아니면 동종 간에 같은 데이터 사이에 엔진만 같을 경우도 이전할 수 있는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서비스라는 것을 제공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뭐 45,000개 이상의 고객들이 이 데이터베이스를 마이그레이션을 한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스노우볼이라고 해서 어떤 기기, 그러니까 우리가 온디맨드 그 온프라미스에 있는 데이터 저장소에 있는 것들을 한꺼번에 클라우드로 옮길 때 필요한 일종의 뭐라고 할까요? 외장 하드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 그걸 통해서 클라우드로 이전을 하면 기존의 클라우드 안에는 아마존 RDS나 아니면 아마존 다이나모DB처럼 강계형 DB 또는 NoSQL 관련한 데이터베이스들을 갖고 있어서 충분히 이전이 가능하고 이런 걸 이제 여러분들이 하드웨어를 통해서 분석한다거나 레드시프트의 DWA 서비스를 활용해서 분석 도구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 중에 우리가 흔히 많이 사용하시는 그 여행사 글로벌 여행사 중에 엑스퍼디아라고 하는 회사가 있죠. 이 엑스퍼디아는 그 호텔 시장 가격 실시간 분석을 위해서 기존에는 MS SQL 서버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게 너무 이제 뭐 비용도 그렇고 확장성도 그렇고 그래서 클라우드로 이전을 해보자 해서 기존의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서비스를 이용해서 아마존 오로라로 이동을 하고 그리고 오로라에 올라가 있는 그런 그 데이터베이스들을 기반으로 해서 레디스를 서비스를 해주는 엘리트 캐시 저희 매니지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레드시프트 같은 DW하고 연동을 해서 고가용성 데이터 저장 및 분석 플랫폼을 구축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MS SQL을 쓸 때보다 질의 시간은 거의 뭐 80% 이상 90% 가까이 감소하고 그리고 데이터 150억 행도 추가로 이렇게 마이그레이션을 잘 해서 이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사례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뭐 오라클이라든지 아니면 MS SQL이라든지 기존의 상용 DB에서 클라우드 기반의 네이티브 DB인 뭐 오로라로 이동을 하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실제로 뭐 레디스나 레드시프트를 통해서 분석하는 그런 사례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사용자들의 어떤 데이터의 양이 굉장히 계속 폭발적으로 추가하고 그리고 라이트가 계속되면서도 실시간으로 처리를 빨리 해야 되는 그런 경우에는 RDB보다는 NoSQL이 훨씬 더 유용하죠. 예를 들어서 아마존 프라임데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아마존닷컴에서 매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프라임데이라는 것은 하루 만에 굉장히 많은 주문이 들어오고 고객이 카트에 담고 그걸 주문하고 하는 것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빠르게 초당 수백만 건 이상의 처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기존의 RDB로는 거의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고객 구매를 하는 그런 DB 시스템을 오라클에서 다이나모DB로 이동을 하고 그래서 수백만 건을 처리를 해서 기존에 한 1초 이상 걸리던 처리 건수가 100ms로 감소를 한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작년 프라임데이 때 초당 1,300만 건 이상이 요청 처리가 된 그런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RDB로 분석을 하기 어려운 곳들은 NoSQL 그것도 이제 아마존이 제공해드리는 다이나모DB라고 하는 그런 어떤 매니지드 NoSQL 서비스를 활용하면 굉장히 고가용성의 고성능의 분석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요. 삼성전자가 최근에 갤럭시가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면서 삼성전자 갤럭시 폰에서 나오는 디바이스에서 나오는 데이터들이 있죠. 폰 로그라든지 아니면 앱 사용 비율이라든지 아니면 사용자가 올리는 컨텐츠라든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플랫폼이 삼성전자 내부에 가지고 있는데 이것들을 기본적으로
클라우드에서 구축하는 사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십억 건 이상의 디바이스 애플리케이션 데이터를 S3에 저장을 하고 그리고 아마존의 일러스트릭 맵 리듀스를 통해 가지고 데이터 처리를 한 다음에 그것들을 재사용 가능하게끔 데이터 마트를 구성하는 그런 사례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RDS에도 저장하고 레드시프트 같은 DW에 저장을 해서 다양한 내부 시스템에서 분석 데이터 API를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클라우드 기반의 하둡 데이터 분석 플랫폼도 만들었던 그런 어떤 사례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 나중에 발표 자료가 공유가 되면 여기 영상들이 다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을 클릭해서 한번 꼭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기존에 우리가 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갖고 있지 않는데 내가 처음으로 클라우드 기반의 데이터 분석 실험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처음 시작하는 게 좋을까라고 이제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처음 구축을 할 때는 사실은 모든 걸 다 옮겨온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일이잖아요. 그래서 작게 시작하시고 그리고 그것들을 작은 것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해가지고 클라우드에서 얼마만큼 좋은 분석이 이루어나는지를 계속 테스트를 하시면서 검증을 하시면서 옮기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그런데 앞서서 기존의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을 해놓은 경우에는 이제 그대로 가져오는 것이 좀 더 이득이 있을 수 있지만 실제로 처음 시작하실 때는 뭔가 두 가지의 어떤 중요한 점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여기 보시는 이제 데이터 레이크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요. 기존에는 우리가 데이터를 모든 분석 플랫폼들이 각자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 데이터 레이크라는 걸 통해서 하나의 저장소에다가 모으고 그리고 이것들을 분석할 때도 굉장히 빠른 그러니까 서버를 세팅을 하고 서버를 운영한다기보다는 클라우드가 제공해주는 네이티브 분석 서비스 그러니까 우리가 서버 관리 없이 바로 분석을 할 수 있는 서블리스 분석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레이크와 서블리스 분석 서비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왜 데이터 레이크가 중요하냐. 모든 종류의 데이터가 한 곳에 저장이 돼 있어야만이 클라우드에서는 전처리라든지 분석이라든지 기계학습이라든지 다양한 분석을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데이터 센터에 있을 때는 그 데이터 레이크를 구축하기 위해서 그 분석 플랫폼의 데이터가 모이는 저장소를 구축한다는 건 대단한 큰 일이었어요. 그런데 현재 클라우드에서는 아마존 S3라고 하는 굉장히 좋은 매시브한 무제한 저장소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모든 데이터들을 다 쌓아놓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최근 에버딘의 그 시장 조사에 따르면은 데이터 레이크를 구축한 기업들이 다른 기업에 대비해서 9% 이상 매출 증가를 기록했다라는 어떤 조사 결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데이터 레이크를 구축을 하면 운영 효율성뿐만 아니라 기존의 각 부서별로 갖고 있었던 데이터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서비스하는 것 그리고 트랜잭션 비용도 절감하는 뭐 이런 어떤 효율성에 굉장히 높은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모든 그 구현된 데이터 레이크가 데이터 품질이나 서비스 정보 제공 속도나 분석 종교성이나 효과나 이런 것들이 다 높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데이터 레이크라는 것은 기존에 이제 뭐 빅데이터 플랫폼을 갖고 계신 분들도 이제 지향해야 되는 바지만 처음 만약에 서비스를 시작하신다면 모든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한 군데에 모으는 작업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레이크를 한 군데에 모아 놓으면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 자동화된 파이프라인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레이크에서 전처리 단계별로 독립적인 방식으로 구축을 하고 각종 AWS 관리 서비스로서 필요한 부분에 확장을 하고 또 필요한 부분만 갖다 쓸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비용도 절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의 데이터를 아마존 S3에다가 넣어 놓으면 만약에 이거를 하둡으로 처리를 한다고 쳤을 때 데이터 레이크에 있는 S3 데이터를 하둡으로 자동으로 이렇게 데이터를 옮겨서 쓸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작업을 트리거링을 할 수 있는 것을 AWS 람다라고 하는 서비스를 통해서 트리거링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주기적으로 우리가 이걸 이제 소run으로 이렇게 수동으로 분석 플랫폼 운영하는 게 아니라 람다 서비스를 활용을 하면 자동으로 어떤 그 파이프라인 워크로드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ETL 작업이 끝났다면 그걸 다시 작업된 것을 S3에 저장을 하고요. 그래서 그 작업들에서 S3에 저장된 데이터를 다시 레드시프트에 넣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존의 데이터 그 분석 파이프라인을 자동화해서 만들 수 있다는 것이 데이터 레이크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서버리스 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활용하는 건데요. 이 서버리스 데이터 분석 서비스에서 서버리스란 말이 서버가 없다는 말인데요. 이 서버가 없다는 말은 사실은
사용자 측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측면에서 준비해야 될 서버나 관리해야 될 서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제 AWS는 뒷단에 서버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마다 그 서비스, 분석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죠. 그리고 데이터 분석을 할 때, 실행할 때만 가금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데이터 분석을 할 때는 서버가 켜져 있는 시간마다 가금을 했다면 쿼리를 던질 때마다 가금을 한다.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뭐 SQL 쿼리를 던졌을 때만 가금을 하겠다. 그럼 굉장히 비용 절감이 많겠죠. 왜냐하면 뭐 필요할 때마다 사용을 하는 거니까요. 늘 24시간 켜놓지 않아도 되니까.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가금을 하고 또 사용량도 그대로 자동으로 확장을 하고 또 그 뒷단을 다 AWS 관리가 하고 있으니까 고가용성의 합법성, 장애 방지 이런 것들을 다 AWS가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서버리스 데이터 분석 서비스가 최근에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전처리 작업을 하는 ETL 서비스라는 글루라든지 아마 IoT 데이터 분석을 하든지 아니면 그걸 수집하는 AWS IoT 서비스 같은 것들은 별도로 서버가 없고 그냥 그 서비스를 활용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존 S3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파일체로 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바로 쿼리를 던져갖고 분석을 하게 하는 아마존 아테나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고 그렇게 나온 서비스를 실제로 킥사이트라고 하는 걸 통해서 시각화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일련의 과정에서 나오는 모든 서비스들이 사실은 대부분 다 서버리스, 그러니까 서버 관리가 필요하지 않는 그런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앞으로 새로운 어떤 분석 서비스를 운영한다면 데이터 레이크와 서버리스 분석이 꼭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아마존 S3 같은 높은 내구성과 가용성이 높은 무제한 객체 스토리지에다가 데이터들을 저장을 하고 여기에 있는 데이터들을 바로 필요할 때마다 그때 표준 SQL을 통해 가지고 쿼리를 던지고 거기에서 나온 쿼리를 바로 내부 고객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시각화해서 바로 이제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를 보여주는 그런 사례를 보실 수가 운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제가 데모를 잠깐 보여드릴 건데요. 지금 보여드리는 데모는 아마존 S3의 일렉스틱 로드 밸런스에서 오고 있는 데이터 로그들이 막 쌓이잖아요. 근데 로드 밸런스 오는 데이터들을 바로 쌓아놓고 S3 파일로 떨궈놓고 그거를 아테나와 킥사이트로 이제 보여드리는 예제를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콘솔은 아마존 아테나라고 하는 서비스고요. 왼쪽에 보시면 ELB 로그가 이런 식으로 쌓여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간단하게 이걸 분석하기 위해서는 전처리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바로 이런 간단한 그냥 CSV 형태로 되어 있던 파일에 필요한 쿼리를 이렇게 던지면 가장 첫 번째 5개 정도만 보여줄 수도 있고요. 또 그 다음에 기존에 이제 여러 쿼리들을 이렇게 쌓아놓으면 필요할 때만 가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쿼리 던질 때만 가금을 하고 현재는 이제 ELB에서 ELB 네임이랑 그 다음에 그거의 숫자, 개수, 컬럼 개수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요. 지금 이 킥사이트는 뭐냐면 기존에 이런 식으로 분석된 데이터들을 이렇게 바로 시각화할 수 있는 서비스거든요. 보시면 아테나부터 해서 S3, DB 그리고 트위터 데이터들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가져와서 필요할 때마다 볼 수 있는 겁니다. 제가 금방 아테나에서 ELB 로그들을 분석을 했잖아요. 근데 이것들을 바로 시각화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아테나에서 우리가 세팅되어 있는 값을 보시면 S3에 있는 그 결과 값을 이제 그 로케이션에 저장이 되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데이터 소스를 가져와서 우리가 간단하게 시각화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렇게 그 아테나에 있는 DB를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ELB 로그를 선택을 하면 우리가 이제 로드 밸런스에서 오는 그 데이터 로그들을 선택을 하게 됐고요. 그러면 아무리 큰 데이터라고 하더라도 바로 이 엔진에서 그 분석을 해가지고 시각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ELB 로그 필드들이 있고요. 그래프를 하나 만들어 볼 건데 어떤 거냐면 시간에 따라서 ELB에 들어온 그 바이트 수, 데이터 바이트 수가 얼마나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센트 바이트 수와 시간에 따라 가지고 이런 식으로 시각화돼서 보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파일 하나 떨궜을 뿐인데 우리가 필요한 쿼리를 바로 던져보고 그리고 이것을 시각화하는 데까지도 이렇게 서버 분석 없이 그냥 간단하게 그냥 제가 한 몇 분 안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아테나는 기존에 많은 기업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무버블 잉크라고 하는 회사는 광고 기술을 하는 회사예요. 매일 100테라 이상의 데이터가 쌓이는데 그때그때 필요한 쿼리를 한 번씩 던져야 되는데 그때마다 이 데이터들을 다 전처리를 하고 작업을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S3에 놔두고 작업을 했을 때 필요한 쿼리의 그 비용 절감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전처리 작업을 하는 뭐 EMR을 하든지 이런 전처리 작업하는 걸 안 하고 15,000불 이상의 절감을 하고 성능도 50% 이상 상승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데이터 S3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 레이크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에서 그냥 바로 쿼리를 던질 수 있는 거죠. 이 빅피니트라고 하는 회사는 바이오 제약 분석 솔루션 회사인데 AWS IoT에서 오는 제조 디바이스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약품을 제조하는 공장에서 이제 오는 디바이스 로그들을 S3 데이터 레이크를 저장한 다음에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유해 합성물이 분석됐는지 아닌지를 예측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약이 잘못 만들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로바로 분석해주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회사가 스타트업인데 많은 제약회사들하고 일하고 있는 그런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렉스라고 하는 회사는 브라질에 있는 쇼핑 사이트예요. 근데 이 사이트도 기존에는 굉장히 이 데이터 쇼핑 로그들을 분석하는 데 어려웠는데 이 아테나를 통해서 이틀 만에 분석 도구를 개발해서 배포할 수 있었다. 이런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아틀레시안이라고 이제 아마 여러분들 개발자시면 익숙하신 뭐 지라라든지 아니면 빗버킷이라든지 이런 걸 만드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개발 협업 도구에 나오는 그 데이터들을 분석하기 위해서 프레스토라고 하는 이제 지리 엔진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사실 아테나가 프레스토 지리 엔진의 매니지드 서비스 버전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존의 프레스토 엔진을 만약에 갖고 있다면 아테나로 옮겼을 때 서버 관리를 하는 부담을 제거하는 그런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이 킥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기업 고객들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즉 아까 보였듯이 기본적으로 이 시각화할 수 있는 다양한 그래프와 이런 것들이 있어서 기존에 굉장히 많은 분석 도구들하고 잘 접목을 해가지고 기업 내부에 있는 고객들, 그러니까 일반 그냥 IT하고 관련이 없는 뭐 HR이나 마케팅이나 기획자들한테도 아이디를 줘가지고 아테나에서 나오는 데이터 또는 아니면 DB에서 나오는 데이터들을 바로 분석해서 시각화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킥사이트를 활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지멘스, 볼보뿐만 아니고 지멘스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이 킥사이트 자체가 내부적인 어떤 클라우드 내부에서 버추얼 프라이빗 클라우드라든지 아니면 프라이빗 링크라든지 아니면 사용자 인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원활하게 그 보안에 강력하게 또 이런 시각화 도구들을 제공해 줄 수 있다. 이런 부분도 킥사이트의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우리가 실시간으로 빅데이터를 처리하는 아키텍처인데요. 기존에 우리가 정적인 데이터들은 많이 처리를 하고 있지만 어떤 소셜미디어라든지 아니면 어떤 유저의 비헤이비어라든지 모바일에서 나오는 클릭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은 실시간으로 캡처를 해서 그 이벤트를 처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사용하는 서비스가 아마존 키네시스라고 하는 서비스입니다. 아마존 키네시스는 실시간으로 오는 데이터들을 수집을 해가지고 필요할 때마다 데이터 레이크에 저장을 하든지 아니면 뭐 다른 뭐 데이터 분석 서비스에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레이크에 저장된 것들을 스트림으로 데이터가 오는 것들을 엘리서치라고 하는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뭐 키바나 같은 것을 통해 가지고 로그 분석을 해서 시각화하는 그런 부분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 키네시스를 통해서 실시간 데이터를 자동화된 파이프라인으로 구축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실시간 데이터로 분석하는 사례 중에 뭐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슈퍼셀이라고 하는 게임 회사인데요. 이 회사는 잘 아시겠지만 게임을 그 클래스 오브 클랜이나 그런 게임에서 게임성이 굉장히 수시로 바뀌는 게임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게임이면 어떤 기획돼 있잖아요. 근데 그 사용자의 어떤 행태에 따라서 게임이 계속 바뀌면 재미가 배가가 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존의 게임 로그들을 계속 수집을 S3에 하고 그리고 EMR을 통해서 DW를 통한 데이터 클렌징을 하고 또 금방 말씀드린 키네시스 통해서 게임 사용자 실시간 데이터를 수집한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결과를 바로바로 게임에 반영함으로써 더 재밌는 게임을 만드는 그런 어떤 사례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AWS를 사용하고 있는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넷플릭스도 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서비스 사용자한테 그 영상이 끊기고 있는지 아니면 이게 네트워크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그 10만 대 이상의 서버에 대한 로그 분석이 필요해요. 지금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AWS에서 수십만 대의 그 가상 서버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1000여 개 이상의 키네시스 샤드에다가 그 서버에서 오는 로그들을 VPC 로그, 그러니까 프라이빗 클라우드의 그 네트워크 플로우 로그를 쌓아놓고 그걸 통해서 네트워크 트래픽을 분석한 다음에 고객들한테 어떤 스트리밍 서비스가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파악해서 처리를 하는 실시간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어떤 서비스 사례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여러분들 메이저리그 야구 좋아하시죠? 메이저리그에서 ESPN에 보시면은 이 스탯캐스트라는 어떤 영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어떤 선수들이 플레이를 하고 난 다음에 그 결과를 예측하고 그 실시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기존 데이터와 분석한 결과를 같이 보여주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이 지금 AWS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17페타바이트 되는 야구 게임 데이터를 고객에게 실시간으로 전달해서 방송으로 보여주는 거죠. 이 지금 구장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 야구 플레이어들, 심판, 공들의 어떤 부분들을 트래킹하는 어떤 트래커가 이렇게 카메라가 있고요. 이 카메라를 통해서 트래킹된 데이터들을 실제로 AWS 플랫폼에서 리얼타임으로 분석하고 그것들을 이제 방송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서비스죠. 네, 홈런이네요. 자, 그리고 이제 국내 회사 중에 하이퍼커넥트라고 하는 회사가 아저라고 하는 아주 그 글로벌 하상 채팅앱을 갖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인기가 있거든요. 아마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해외에서 인기가 있기 때문에 전 세계 1억 이상의 다운로드를 갖고 있고 현재 뭐 1 이벤트 수가 7억 건 그리고 1 매칭 그 사람들 사이에 매칭을 해주는 매칭 수가 5천만 이상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연간 3배 이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수집하기 위해서 기존에 EC2에다가 설치를 해서 사용을 했었는데 수집 집계를 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니까 레드시프트를 통해서 DW를 통해서 수집을 했더니 3배 가까이 시간을 단축을 했고요. 그리고 데이터 전처리 같은 경우도 EMR을 통해서 활용을 했더니 4시간에서 18분으로 12배 이상 속도가 증가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데이터 분석을 실시간으로 엘리스서치를 통해 가지고 다양한 시각화를 통해서 보여주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은 매시브 데이터들이 AWS에 들어왔을 때 그것들을 S3에 저장을 하고 그걸 통해서 DB와 그리고 레드시프트 같은 DW와 그리고 EMR 같은 전처리 작업과 그리고 일리스서치 같은 리얼타임 리포트 이 4가지를 한꺼번에 AWS를 통해서 함으로써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 고객의 패턴과 현재 현황들을 분석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로는 기계학습용 빅데이터 처리 아키텍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인공지능이 굉장히 많은 하도가 되고 있죠. 그래서 고객 데이터를 기반으로 어떤 예측을 통해서 신규 서비스와 매출을 창출하고자 하는 그런 니즈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머신러닝, 즉 기계학습과 딥러닝 같은 부분을 활용해서 인사이트를 얻고자 하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서비스를 활용을 할 수 있었으면 굉장히 좋겠고요. 이런 부분들을 해주는 어떤 그 클라우드 서비스가 필요로 하게 됐습니다. 현재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비즈니스 의사 결정할 때 기계학습을 도입하고 있어요. 지금 보면 IDC의 인공지능 채택 설문조사를 보시면은 이미 도입하고 있거나 2년 내에 도입할 계획이라고 하는 회사들이 거의 대부분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것을 사용해가지고 배포를 할 때 그러면 이 클라우드 기반의 기계학습 플랫폼들을 어디에 쓸 거냐라고 하니까 대부분 클라우드 제공 업체 또는 퍼블릭 클라우드 호스팅, 즉 다시 말해서 이 두 군데가 거의 한 50% 이상이 되고 그리고 이제 뭐 사내 인프라로 배포하겠다는 데가 40%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도입을 하고 있고 현재 클라우드로 도입하는 부분들이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뉴클래스라고 하는 리서치사에 보시면 작년에 그 클라우드 기반으로 그 텐서플로우 그러니까 딥러닝 학습 모델을 활용한 그런 프로젝트들을 조사를 388개를 조사를 했더니 그중에 88%가 AWS 기반으로 구동되더라 이런 얘기였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최근에 인공지능을 이나 이런 어떤 딥러닝 학습 플랫폼을 만들 때 많은 회사들이 사내에 구축하기도 하지만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클라우드 기반으로 구축을 하기 시작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들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이런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글랩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 회사는 동남아시아 여러분들 혹시 뭐 태국이나 아니면 베트남에 가보시면 우버 대신 사용하고 있는 그런 그 자동차 공유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뭐 굉장히 최근에는 이 그랩이 그냥 그 자동차 공유 모빌리티 서비스뿐만 아니고 지불 서비스나 뭐 배달 서비스나 이런 쪽으로 확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그 사용자가 동남아시아에서 9천만 앱 다운로드가 있으니까 굉장히 많죠. 그리고 500만 개 이상의 사업자들이 여기 연계돼서 일반 소비자들하고 서비스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랩 같은 경우도
인프라 레이어부터 해서 컴퓨팅 레이어, 머신러닝 레이어까지 다양한 레이어의 AWS 서비스와 다른 기술을 조합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150만 건의 실시간 예약 데이터를 처리해가지고 클라우드 네이티브 데이터 분석을 하고 있고, 또 기계학습 기법을 활용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지역에 고객 콜이 많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운전자들을 효율적으로 매칭해주는 그런 어떤 구현 기법도 그 기계학습을 활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함으로써 운전자들이 한 곳으로 빨리 모여가지고 그 교통 수요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형태로 이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아마 여러분들이 링크를 통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국에서도 이제 웅진 싱크빅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에도 데이터 추천 학습 코칭 같은 것을 AWS 기반으로 구축한 게 있습니다. 지난 4월에 이제 발표를 해주셨는데 현재 웅진 싱크빅 같은 경우에는 그 북클럽 회원들 그리고 여기에 학습 회원들이 44만 명 정도가 있고 70만 개가 넘는 과목이 있대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 싱크빅 선생님들이 회원들의 학습 데이터를 기반해서 학습 코칭이 필요했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는 그냥 데이터 없이 그냥 얘가 잘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그랬는데 이 코칭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기존의 IDC에 있는 데이터를 AWS로 옮겨서 키네시스와 그다음에 일렉스 서치를 통해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받고 그리고 그것들을 이제 EMR을 통해 가지고 전처리를 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레드시프트나 아니면 기존의 NoSQL 기반의 프로덕션 엔진에 넣어서 사용을 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레이크, S3의 데이터 레이크도 구축해서 이렇게 데이터도 옮기고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AWS 분석 서비스를 활용해서 이 코칭, 학습 코칭 같은 걸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웅진 싱크빅 모바일 앱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제 학생마다 이 친구가 어떤 단계에 와 있고 어떤 문제를 잘하고 했고 어떤 고쳐야 될 습관이 있는지를 다 예측을 해가지고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코칭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하고 같이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전히 기계학습은 개발자한테 복잡하고 어렵죠. 예를 들어서 훈련 데이터를 수집 저장하고 그리고 어떤 알고리즘을 선택할지 그리고 어떤 인프라를 세팅을 해가지고 빅데이터 딥러닝 데이터 분석을 할지 데이터 모델 훈련을 할지 이런 것들도 해야 되고 가장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모델이 만들어져도 모델을 계속 튜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는 계속 들어오죠. 그러면은 더 나은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반복해야 될 작업 이런 것들이 이제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진 모델을 배포를 하고 서비스를 하는 아까처럼 예를 들어 웅진 싱크빅 같은 경우에는 학습 코칭용 예를 들어서 고쳐야 될 문제들에 대한 예측 모델을 만들어서 그걸 통해 가지고 모델을 만들었으면 그걸 이제 모바일 앱으로 이제 배포를 하게 되는데 그 모델을 계속 튜닝하는 작업 그리고 그걸 모델을 만들어서 배포하는 작업 이런 것들이 모두 인프라와 관련된 그런 작업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WS가 만든 서비스는 아마존 세이지메이커라고 하는 서비스고요. 아마 그 세 번째 시간에 아마 또 웨비나 시간에 있으니까 자세하게 설명을 들으시겠지만 모델 생성부터 해서 훈련 배포까지 원클릭으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이지메이커 기반으로 기계학습 구현을 한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디지털 글로브라고 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는 전 세계에다가 위성 지도를 서비스해주는 회사예요. 그래서 아마 한국에 있는 어떤 회사들도 이 디지털 글로브에서 찍는 위성 사진들을 쓰기도 하고요. 구글이나 이런 다른 회사들도 여기에서 아웃소싱 받아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위성 사진들이 어떤 위치는 많이 보이고 어떤 위치는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보고 어떤 위치는 잘 안 보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 저기 촌의 사막 이런 데는 잘 안 볼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그 이미지 파일들, 위성 파일들을 다 만들어 놓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캐시가 굉장히 히트가 높은 곳에 캐싱을 해 놓는데 그것을 이제 예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세이지메이커를 통해서 사진이 들어오고 그 사진을 통해서 사용자들이 어떤 액션을 하는 거에 따라 가지고 예측 모델을 만든 다음에 필요한 사용자들이 제일 많이 사용되는 이미지들만 캐싱을 해 놓는 것을 해서 캐시 레이트가 2배 이상 떨어진 그래서 굉장히 그 사용자 트래픽과 그 저장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한 그런 예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세이지메이커를 통해서 사실 이 회사는 이미지를 전반으로 하고 있는 회사지만 충분히 기계학습 모델을 사용해서 좋은 어떤 결과를 얻는 그런 사례를 볼 수 있겠습니다. IJ웍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대로 광고 기술을 하는 회사잖아요. 이 회사는 50억 건 이상의 디스플레이 광고를 처리하는
트레이딩웍스하고 2만 개가 넘는 모바일이 탑재된 애드블릭스라는 서비스를 갖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데이터에서 오고 있는 것들을 광고 효율을 개선하고 최적화를 하기 위한 어떤 모델을 만들고, 편의 모델을 만들고 그걸 이제 프로덕션에다가 넣는 거를 하기 위해서 뭐 인프라를 세팅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이제 처리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들어오고 있었는데, 이 세이지메이커를 통해 가지고 충분히 AI 랩의 업무 효율성이 높아졌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세이지메이커 활용하는 회사들은 뭐 G 헬스케어부터 해서 뭐 호텔닷컴, 그리고 틴더 같은 이제 매칭 서비스 해주는 회사들, 그레마리 같이 이제 그 영어 문법 이렇게 추천해주는 스타트업들,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이 세이지메이커를 최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리전에도 이제 들어와 있거든요. 꼭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실시간으로 기계학습용 빅데이터 처리를 구축할 때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같은 어떤 모델을 만들 뿐만 아니고 기존의 클라우드가 제공해주는 AI 서비스,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예측 서비스를 만드는 것들을 가지고 액션을 하는 것도 진짜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대표적으로 아마존에는 레커그니션 이미지 앤 비디오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어떤 영상이나 비디오를 업로드를 하면 수십억 개의 이미지 동영상에서 AWS가 이미 지속적으로 학습을 해서 만들어 놓은 시각 분석, 그러니까 어떤 사진에 사람이 있는지, 아니면 뭐 산이 있는지, 자전거가 있는지, 또는 텍스트가 있는지, 텍스트 분석하는지, 아니면 뭐 유해 이미지가 들어있는지, 그리고 사람의 얼굴에 있는 뭐 감정이라든지 이런 걸 분석하는 거, 유명인사 분석하는 거, 이런 어떤 서비스가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거죠. 우리가 따로 이미지 분석 서비스를 구축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여기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레코니션 비디오 같은 경우에는 사물 이동 추적 기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동영상을 우리가 보고 있을 때 사람이다, 개다, 그리고 사람이 이렇게 4명이 있다. 근데 이 4명이 어떤 식으로 이동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제 뭐 딥러닝 모델을 만들어서 분석할 수도 있지만 레커니션 비디오를 통해서 이미지로서 이제 그 API로서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트 퍼슨 트래킹이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그 영상을 올리면 그 퍼슨 트래킹을 이런 식으로 제이선으로 바로 이렇게 내려주는 이런 것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특정 어떤 인식 서비스는 모델로 만들었다고 해도 이런 어떤 일반적인 어떤 그 기능들은 레커니션 비디오를 통해서 그 아마존이 제공하는 AI 서비스를 통해서 쓸 수. 네, 이러한 레커니션을 다양하게 활용하는 사례를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CPAN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있는 공영방송이죠. 여기에 방송 영상을 분석할 때 방송 영상에 어떤 사람이 들어왔는지, 그리고 어떤 메타데이터가 있는지를 태깅할 때 하는데 사용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프리카의 그 어떤 은행은 대출 서비스를 제공할 때에 필요한 생체 인식을 할 때 이 레커니션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런 아프리카 같은 나라는 뭐 공인인증서가 있지도 않고, 뭐 주민등록번호 체계가 만들어져 있지도 않고, 그런 디지털 시스템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예 그냥 그런 사람의 얼굴 인식을 통해서 인증 같은 걸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성매매 관련 수사를 하기 위해서 법집행 기관에 사용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해주는 트래픽 잼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만드는 그런 회사도 현재 있고요. 그리고 한국의 기아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지난 CES 2018에 출품된 안면인식 컨셉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차를 탈 때 사람 얼굴로 인식을 해서 이게 시동이 걸릴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어떤 뭐 음성 인식을 통해 가지고 자동차를 움직이는 그런 어떤 컨셉을 보여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지금 이제 사용하고 있는 고객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어떤 사용자들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아마존 레커니션 같은 걸 통해서 만들어진 이미지 기본적인 기능들하고, 그리고 세이지메이커에서 만들어진 독특한 어떤 나만의 그 비즈니스 로직하고를 결합해 가지고 좀 더 그 사용자 친화적이고 좀 더 똑똑한 그런 어떤 서비스를 구축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어떤 그 서비스는 단순히 그런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뭐 큰 기업들만 대상이냐,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많은 스타트업들도 이 딥러닝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이미지 인식, 음성 인식, 그리고 뭐 OCR 인식 이런 걸 통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한국 같은 경우도 메스프레소라는 회사가 보시면은 딥러닝을 활용해 가지고 수식 문자 인식을 통한 문자의 풀이 기능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서 모르는 문제를, 수학 문제를 예를 들어 중간고사를 치고 난 다음에 이 문제를 몰라요.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사진을 딱 찍어서 올리면
그것들을 똑같은 그 모델 트레이닝을 통해서 만들어진 문제를 찾아가지고 문제풀이를 바로 해주는, 네, 5초 만에 해주는 그런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이 칸다라고 하는 앱은 원래는 수학 문제를 올리면 선생님하고 매칭해주는 서비스였는데 AWS에서 이 딥러닝 기반 모델 학습, OCR 학습을 한 다음에 그걸 통해서 굉장히 빠르게 그런 문제풀이를 해줌으로써 굉장히 많은 사용자 수가 늘었던 그런 어떤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스타트업인 투심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 자율주행용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든 소프트웨어로 기본적으로 그 미국에서 레벨 4의 트럭, 자율주행 트럭을 지금 현재 테스트하고 상용화를 진행하고 있어요. 사실 자율주행이라 그러면 굉장히 큰 회사들이 할 거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런 스타트업들도 충분히 클라우드를 통해 가지고 서비스를 만들고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WS가 제공해주는 클라우드 서비스라는 것은 이 인프라스트럭처부터 해서 코어 서비스, 컴퓨팅, 스토리지, 뭐 데이터베이스, 보안 서비스, 관리 서비스뿐만 아니라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 데브옵스, 모바일 서비스, IoT, 기계학습, 뭐 머신러닝, 그리고 엔터프라이즈용 서비스,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서비스 이런 어떤 다양한 부분의 모든 부분이 이제 150개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해서 코어 서비스인 컴퓨팅랑 스토리지, 데이터베이스뿐만 아니라 어널리틱스, 데이터 웨어하우스나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하둡 서비스, 스트리밍 데이터 처리, 그다음에 뭐 로그, 일러스트 서치 기반한 로그 서비스, ETL 서비스 같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분석 서비스뿐만 아니고 머신러닝 서비스들이 많죠. 뭐 딥러닝을 위한 인프라뿐만 아니라 세이지메이커, 그다음에 이미지 인식 서비스, 그리고 뭐 TTS 엔진, 뭐 이런 굉장히 다양한 머신러닝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다양한 그 분석 서비스의 요구 사항을 처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미나 끝나면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존의 클라우드하고 인공지능이라는 어떤 그 기술 조류의 변화라는 것은 사실은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그 회사에서 그거 꼭 우리가 해야 돼, 뭐 꼭 클라우드에서 빅데이터 분석해야 돼, 뭐 인공지능 우리가 꼭 배워야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미래와 싸우지 마시고 이제 이 새로운 변화에 좀 더 빠르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클라우드와 인공지능 그리고 빅데이터 분석을 결합한 비즈니스 의사결정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비즈니스 의사결정을 위한 빌딩 블록을 한 번 더 복습을 하고 가겠습니다. 데이터 수집 같은 경우에는 스트리밍 데이터, 즉 실시간 데이터에는 키네시스 같은 서비스를 사용을 하고 데이터 센터와의 연결을 하기 위해서는 뭐 다이렉트 커넥트 같은 AWS 서비스를 활용하고요. 그리고 기존의 데이터 센터에 있는 데이터들을 빨리 옮기고 싶다. 그러면 스노우볼 같은 서비스를 쓰고 그리고 뭐 오라클이나 기존의 RDB 또는 DW의 데이터들을 빨리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을 쓰고 싶다.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DMS 서비스를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장 처리를 할 때는 데이터 레이크 한 곳에 모아야 됩니다. 데이터를. 그래서 아마존 S3에다가 전부 다 모으는 그런 어떤 데이터 레이크의 그 베스트 프랙티스를 꼭 활용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것들을 데이터 카탈로그를 만들어서 나중에 분석이나 시각화를 할 수 있는 ETL로 가져가기 위한 서버리스 서비스인 글루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석이나 시각화를 위해서 다양한 서비스가 있죠. DW, 레드시프트, 그리고 비정형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스팍이나 하둡을 쓸 때는 EMR, 그리고 아테나처럼 에드워크 쿼리를 던질 때는 아테나, 그리고 아까 시각화를 할 때는 킥사이트, 기계학습 플랫폼을 운영할 때는 세이지메이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갖고 있는 내부 사용자 시스템, 그리고 고객 대상 서비스, 그리고 다양한 솔루션과 연동하는 부분들까지도 이 AWS 클라우드에서 나온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기술 및 구현을 할 때 다양한 AWS 클라우드 솔루션이 있다. 다시 한번 복습을 하고 넘어가시면 다음 시간에 웨비나를 따라가실 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여러분들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으시면 MySQL이나 PostgreSQL, 오라클, SQL 서버, 마리아DB 전부 다 이제 RDS,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 서비스가 갖고 있고요. 그리고 아마존 오로라라고 하는 아마존이 직접 만들고 있는 그런 어떤 고성능의 데이터베이스 엔진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활용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신규 애플리케이션이나 마이그레이션을 하는 경우에는 NoSQL인 경우에는 다이나모DB 그리고 상용 DB급 엔진을 갖고 있는 RDB를 쓰신다면 오로라로 옮기시는 것을 이제 권장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인메모리 저장소나 캐시가 필요할 때는 일라스틱 캐시, 제가 오늘은 뭐 이렇게 깊게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데, 그리고 DW가 필요하면 레드시프트, 그리고
레드시프트에 스펙터럼이라는 서비스 있거든요. 그걸 활용해서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버리스 데이터 질의를 할 때는 아테나와 킥 서비스, 킥 사이트, 그리고 하드 플랫폼은 EMR.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릴게요. 그리고 실시간 데이터 처리는 키니시스와 LS 서치 서비스. 그리고 자연어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컴프렌드나 트랜스레이션 이런 어떤 AI 서비스들이 있으니까요. 그것은 이제 여러분들 더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이지 메이커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인공지능 기계학습을 사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대충 어떤 서비스명과 그리고 이 활용할 수 있는 기술 구현 사항과 요구 사항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매칭이 되셨죠. 네, 제가 계속 반복을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어느 정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세미나 끝나고 난 다음에 이 비즈니스 의사결정을 위한 웨비나 시리즈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는 빅데이터 프로젝트 시작하기라고 하는 세션이고요. 내일은 데이터 레이크와 그리고 세이지 메이커 그리고 오로라 같은 그 RDB 서비스, 그 상용 DB에 필적하는 그 데이터베이스 서비스까지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세션 들으셨던 분들 중에 관심 있는 세션들에 꼭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로써 그 긴 시간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웨비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더 나은 세미나를 위해서 여러분들 꼭 피드백 남겨주시면 저희가 더 좋은 그 온라인 세미나로 보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해서도 답변을 드리고요. 발표 자료와 녹화 영상도 꼭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